네, 화이트박스 테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테스트 인핸스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테스트 케이스 셋 T가 이제 주어졌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크라이테리온을 만족한다, 즉 충분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커버리지 도메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가 존재할 때 우리는 그 테스트 T가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에러가 없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어떤 크라이테리온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은, 즉 inadequate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것은 테스트 T가 뭔가 결핍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테스트 T를 증가시키는 테스트 인핸스먼트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 인핸스먼트를 고려하려고 하면 먼저 테스트 T의 결핍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불충분한 테스트 T를 뭔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보충해서 향상시키거나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는 보통 지금까지 테스트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추가해야 되겠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추가하다 보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이 이제 있게 된다는 거죠. 방금 전에 살펴봤던 테스트 인핸스먼트에 대해서 실제 이제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그 sum product 2라고 하는 코드를 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그대로 이제 가져다 놨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그 x가 y보다 작으면 sum을 하고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면 곱하기 product을 하는 그런 그 코드였죠. 그래서 그 경우에 앞에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x가 3, y가 4라고 하면 어때요? x가 y보다 작은 이 경우만 실행했었죠. 그러니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테스트 케이스는 그러니까 패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온 관점에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패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온 관점에서 테스트 T를 이제 충분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뭘 보충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패스2라는 것이 여기가 이제 패스1은 x가 y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패스2는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그 경우의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패스2를 커버하도록 테스트 데이터를 테스트 케이스를 준비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여기서 x는 3, y는 1 해서 즉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테스트 셋을 준비하면 되겠죠. 바로 그런 테스트셋이 준비되면 그것을 앞서서의 테스트셋 T에다가 보충을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T'이라고 하고, T'은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X가 3, Y가 4, 해서 X가 Y보다 작은 경우가 앞의 경우고,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이제 뒤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면 우리는 바로 그렇게 추가된 T'에 대해서 sum product 2를 실행한다고 하면 패스 P1과 패스 P2가 전부 이제 트래버스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때 T'은 이 패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온 관점에서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크라이테리온 관점에서 충분하지 않았던 테스트셋을 뭔가 그 테스트 케이스를 보충함으로써 그것을 이렇게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테스트 인핸스먼트다라는 겁니다. 테스트 인핸스먼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전체 그 테스트 과정에서, 즉, 일련의 테스트 과정에서 테스트 인핸스먼트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이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리퀘어먼트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리퀘어먼트로부터 테스트 T를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셋 T를 준비한 다음에 그 테스트 셋 T의 각각의 원소, 즉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 세부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프로그램 P를 이제 실행하면 되겠죠. 이것이 뭐예요?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니까 테스팅을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어떤 페일리어를 또는 뭔가 오류를 발견했느냐, 오류를 발견하면 그러니까 결국 오류가 있으면 페일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해서 yes면 그런 그 페일을 유발하게 됐던 오류, 에러를 이제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하고 나서 다시 제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또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더 이상 어떤 그 프로그램이 페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페일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테스트 케이스가 다 실행됐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테스트 케이스가 실행이 다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no라고 하면 다시 그 실행하지 않은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또 마저 실행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 실행됐다. 라고 하면 yes 상황이면 여기 가서 그 테스트 T가 크라이테리언 C 측면에서 충분하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했다라고 하면은 뭐 더 이상 인핸스먼트를 안 하고 끝내면 되겠는데 그 테스트 T가 크라이테리언 관점에서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테스트 인핸스먼트를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핸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T에다가 그 하나 이상의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추가한 거죠. 그렇게 추가할 텐데, 이때 추가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바로 이제 requirement. 그러니까 requirement를 바탕으로 테스트 T를 더 추가해서 다시 준비된 테스트 T를 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또 실행해서 앞에서의 그 일련의 테스트 과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서 테스트 인핸스먼트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스트 인핸스먼트에 대한 또 다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앞서서 예제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요. 이 프로그램은 x, y를 입력으로 받아서 y가 0보다 커나 같으면 그 y를 카운트에 저장한 다음에 카운트 개수만큼 반복을 하면서 x를 곱해주는 거예요. 결국 뭐죠? x, y 인티저를 입력으로 받아서 x의 y승을 계산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갖는 기능이 되겠죠. 그렇다가 만약에 y가 0보다 작으면 실제로 이제 이런 계산을 수행하지 않고 else로 와서 그 컴퓨테이션을 건너뛰고 나서 적절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죠. 네, 앞에 예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테스트 T가 그 다음과 같은 이제 블랙박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을 만족한다라고 가정해 보죠. 여기서 블랙박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두 개의 입력 x, y 각각에 대해서 그 각각들의 값이 그 x에 대해서는 x가 한 번은 제로 값을 가져야 되고 한 번은 넌 제로 값을 가져야 되고 y에 대해서도 y도 한 번은 제로 값, 한 번은 난 제로 값을 갖는 그런 경우로 이제 프로그램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커버리지 도메인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x는 제로, y는 제로, x는 난 제로, y도 난 제로 이런 형태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테스트 셋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충분한 테스트 셋이 될 수 있겠죠. 이 보면 x는 0, y는 1, x는 1, y는 0 이렇게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준비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x는 제로, x는 난 제로, 그래서 y가 제로, y가 난 제로를 가지니까 충분한 어떤 그 테스트 셋은 준비된 거죠. 더 자세한 설명은 좀 뒤에서 이제 더 보기로 하고 요거에 관련된 거.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블랙박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을 따질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에듀케시 충분성을 평가할 때 우리가 테스트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내부 로직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는
입력 x, y에 대해서 그것이 한 번은 제로값 갖는 경우, 한 번은 제로를 갖지 않는 경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을 설정했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은 사실 블랙박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이어서 그냥 어떤 입력에 대해서, 입력 x, y에 대해서 그것이 한 번은 뭐 제로, 한 번은 난제로를 갖는 그런 경우로 이제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을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화이트박스 테스팅 관점에서 설명을 또 이 슬라이드에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패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박스는 프로그램이 주어진 프로그램의 내부 로직을 보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제어가 흘러가는지 보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패스, 어떤 경로를 지나갔냐 해서 테스트 T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경로를 다 테스트했다라고 하면 테스트 T를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그 커버리지를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로직을 보면서 모든 경로를 통과하면, 모든 경로를 트래버스하면, 테스트하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경로를 얘기를 할 때는 특히 이제 경로를 따지다 보면 프로그램이 이제 루프를 갖는 경우, 즉 반복문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어가 흘러오다가 while문 같은 경우, 좀 포문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내부 이 포문, while문 안에 내부 로직을 이제 수행하다가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조건을 따지고 그랬다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벗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경로가 사실은 이렇게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또는 뭐 세 번 하느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경로의 개수가 이제 꽤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루프를 포함한 경우에 테스트를 할 때 또는 경로를 따질 때는 우리가 매번 이걸 다른 경로로 따지지 않고 루프 바디를 한 번도 안 지나갔느냐 또는 루프 바디를 한 번 지나갔느냐 이런 두 가지 경우만 이제 우리가 따져도 충분하다라고 가정해요. 그래서 들어와서 제어가 흘러갔다가 루프 바디에 한 번도 안 들어가고 그냥 빠져나오는 경우와 그다음에 루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루프 바디를 한 번 수행하고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로 두 가지 경우만 따져도 충분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Finite State Machine에서 컨트롤 그러니까 제어 흐름에 관련된 이론적인 측면에서 커버리지 따졌던 것 중에서 바운더리 인테리어 커버리지 생각나세요? 그때도 뭐였어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에서 어떤 얘가 루프가 있다라고 할 때 루프를 한 번 들어가느냐 아니면 한 번도 안 들어가느냐 해서 루프를 안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했고 루프를 들어가서 수행 한 번 하는 경우를 인테리어 컨디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운더리 인테리어 컨디션은 한 번은 그냥 바운더리 조건, 즉 내부를 루프를 트래버스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였고 인테리어 컨디션은 루프를 한 번은 이제 지나도록 트래버스 하도록 이렇게 고르는 경우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루프를 포함하고 있을 때 루프를 계속 무한정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루프를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경우와 루프를 한 번 트래버스 하는 경우로 이제 두 개로 나눠서 그 두 가지 경우만 만족하면은 충분하다라고 이제 간주한다는 거죠. 네. 반복문의 경우에 반복문 루프를 한 번 들어가는 경우와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 각각의 그러니까 두 번만 이제 따지면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려한다고 하면 우리는 패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은 이렇게 P1, P2, P3 세 개 이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P1은 이거 1, 2, 3, 4 해서 5번에서 루프로 안 들어가고 그냥 빠져나와서 끝나는. 그래서 얘는 1, 2, 3, 4, 5, 7, 9는 루프를 한 번도 안 실행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루프를 내부를 트래버스를 하지 않는 경우 되겠고 P2의 경우는 실제로 1, 2, 3, 4, 5, 6, 다시 5에서 이제 빠져나오니까 루프 내부를 한번 트래버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 P3의 경우는 아예 여기서 y가 0보다 커나 같지 않은, 즉 y가 0보다 작은 경우에 그냥 빠져나오는 경우니까 세 개의 경로로 P1, P2, P3로 커버리지 도메인이 구성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그 블랙박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으로 준비되었던 블랙박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을 만족하는 테스트 T를 지금 패스 커버리지 기준에다 적용했을 때 그것이 충분한지 한번 따져볼까요? 아까 그 블랙박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에서는 인풋 x, y가 한 번은 제로, 한 번은 난제로, 그러니까 각 x, y 각각이 그런 형태로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가 됐었죠. 이것을 패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 C'에 적용을 하면 여기서는 x가 0, x 1, y가 1, y가 0 이제 이런 형태니까 여기 보면 즉 y가 0보다 작은 그런 상황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 패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 관점에서 P3가 커버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테스트 데이터 T는 그 패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 관점에서는 커버리지를 따지면 3분의 2, 즉 0.66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아까 P1, P2, P3 세 개의 그 경로가 있었는데 P1은 들어와서 한 번도 그 루프 내부 로직을 트래버스 하지 않는 경우였고 P2는 이제 루프 내부 로직을 한 번 수행하는 경우, 그 경우는 이제 각각 요 주어진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지만 P3는 y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이제 실행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y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없으니까 그 경우는 실행하지 않겠죠. 그래서 P3가 커버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커버리지는 3개 중에서 2개만 커버되니까 3분의 2다라는 거죠. 네,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커버리지 값이 3분의 2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테스트 T라고 하는 것이 블랙박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언은 만족을 하지만 중요한 것이 그때 만들었던 테스트 T는 테스트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인풋 X, Y 각각에 대해서 X가 0일 때 0이 아닐 때 각각들을 이제 그렇게 고려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프로그램의 내부 로직, 프로그램을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앞서서 프로그램 그 내부 로직을 살펴보다 보면 3개의 패스가 있었는데 바로 P3가 이제 커버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P3를 커버하도록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y가 이렇게 음수인 경우를 커버 못했는데 이제 그 경로를 커버하도록 y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추가하면 이제 P3를 커버하겠죠. 바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테스트 데이터를 셋에 이제 추가하면은 바로 그런 인핸스먼트 과정이 종결되겠죠. 왜? 그 커버리지 도메인이 아까 P1, P2, P3 세 개의 그 경로가 있었는데 아까 P1, P2는 커버됐지만 P3가 커버 안 됐다가 이제는 이렇게 P3를 커버하도록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면 그 P3가 이제 커버됐으니까 커버리지 도메인에 있는 모든 그 피접을 가능한 그 엘리먼트들을 다 커버했으니까 이제 인핸스먼트는 그만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그 인핸스드 테스트 셋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앞에 이미 만들어졌던 테스트 셋 T에다가 이렇게 지금 추가한 추가된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해서 얻어진 얘가 인핸스드 테스트 셋이 되겠죠. 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그 커버리지 도메인에 있는 모든 피저블 엘리먼트를 커버하면 그 인핸스먼트 과정을 종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커버리지 도메인에 있는 모든 피저블 엘리먼트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피저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테스트 충분성을 얘기를 할 때
feasibility, infeasibility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infeasible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보도록 하죠. 어떤 커버리지 도메인에 있는 엘리먼트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infeasible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냐면 테스트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인풋 도메인에 있는 어떠한 테스트 케이스를 고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커버리지 도메인에 있는 엘리먼트가 커버되지 않을 때,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고른다고 하더라도 커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그러한 엘리먼트를 우리가 인피저블 엘리먼트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인피저블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주어진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커버리지 도메인에 있는 어떤 주어진 엘리먼트가 피저블한지 인피저블한지에 대해서 그걸 알아내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란 얘기죠. 따라서 그런 어떤 엘리먼트가 피저블한지 인피저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테스팅을 수행한 테스터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다음 코드를 보도록 하죠. 이 소스 코드는 두 개의 입력 XY를 입력으로 받아서 D를 계산하는 코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XY를 입력으로 받고 그래서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면 들어와서 D를 계산한 다음에 다시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또 D를 계산하고 벗어나고 그렇지 않고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 이 조건을 만족 못하면 곧바로 else로 와서 이제 X의 세제곱을 해서 출력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if 조건을 만족 못하고 곧바로 오는 경우와 if 조건을 이제 만족해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또 내부에 있는 if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세 개의 P1, P2, P3 세 개의 경로가 이제 존재하겠죠. 그 세 개의 경로는 앞에 코드를 이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P1의 경우는 1번, 2번, 3번, 그다음에 4번, 5번 와서 이제 여기 3번에서 if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냐 만족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것도 만족을 해서 6번, 8번, 9번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이제 P1이 되겠고 P2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냐 그래서 만족이 1, 2, 3 들어온 다음에 4번에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냐 해서 false에서 5번에서 6번 안 하고 이제 8번, 9번으로 가는 경우가 P2가 되겠고요. P3는 이제 1, 2, 3 만나서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냐 그래서 플러스여서 곧바로 7번으로 와서 1, 2, 3, 7, 8, 9 이렇게 수행하는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경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패스 P1은 인피저블이 되겠죠. 왜 그래요? 어떠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도 이 경로는 트래버스 할 수 없죠. 잠깐 여기 코드를 다시 보기 위해서 좀 지워볼게요.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면은 참이어서 이제 4번 수행을 하는데 거기서 다시 5번이 참이 되려고 하면 어때요? 5번이 참이어서 6번을 수행하려고 하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미 y가 0보다 작아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중간에서 어떤 y의 변화값이 없이 단지 g만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y값이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6번을 실행하라라고 하니까 이 경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도 이 경로는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피저블한 경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패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온 관점에서 충분한 테스트 케이스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경로 패스 P2와 P3를 커버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가 이 패스 커버리지 크라이테리온 관점에서 충분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커버리지 도메인에 하나 이상의 인피저블 엘리먼트가 존재하는 경우에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충분성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결국 커버리지 도메인에 있는 모든 피저블한 엘리먼트가 커버되면 우리는 그런 셋은 충분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충분성을 따질 때는, 그러니까 에듀케시를 따질 때는 피저블한 엘리먼트만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인피저블한 엘리먼트를 제외하고 피저블한 엘리먼트만 고려해서 피저블한 엘리먼트 대비 몇 개의 엘리먼트가 이제 커버됐느냐를 가지고 커버리지를 따지면 되겠습니다.